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밤 9시 19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올라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랐습니다. 304, 선물 304가 어떤 저항이었는데 304를 돌파한 척에서 위쪽으로 시세를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목표치는 열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자리는 이제 뭐냐면은 저항이 이제 여기 전고점 307 이런 자리가 전고점이겠죠. 307, 308 바로 코앞입니다. 지금 306인데 307, 308 자리가 지난 2020년 들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최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저항이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또 많이 올른다면 한 310 정도가 일단 내일 오를 수 있는 어떤 최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해서 더 오르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 오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일 최대로 오르면 310 정도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풋옵션은 개박살이 나고 있고 박살박살 개박살이 나고 있고 아주 콜옵션은 아주 요즘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옵션을 저도 한 7, 8년 정도를 계속 봐왔는데 요즘 보시면 콜옵션들이 막 계속 상승행차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재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충 아무거나 보면은 5월달 고점부터 해서 한번 쭉 죽고 또 한 번 시세 주고 또 3, 4일 쉬고 또 주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콜옵션 자체가 이렇게 봉의 길이가 지금 길지 않습니까? 원래 콜옵션이라는 게 봉의 길이가 짤막짤막하면 좋은 건데 콜옵션이 이렇게 어쨌든 봉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굉장히 좀 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전형적인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쪽 풋옵션은 박살이 나고 있고 이런 상황들. 변동성 지수가 물론 오늘 감소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20대에서 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어쨌든 시장이 그다지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이런 거를 좀 말을 해주고 있죠. 아무튼 오늘 시장 상황은 그래요. 오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삼성 SDI가 오늘 12% 폭등하면서 또 거래량 또 많이 솟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거는 하락 마감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이런 게 월봉 같은 거 크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든 자리죠.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좀 목표치 올 만큼 좀 다 왔고 지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좀 위쪽으로 더 오르기 부담스러워서 삼성전자 팔고 있고 삼성전자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나스닥은 살아있고 시장 분위기는 괜찮으니까 뭐 사야 되나 한국장의 FANG 같이 어떤 주도주로서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래 바이오하고 배터리 사자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어쨌든 오늘 삼성 SDI라든가 이런 것들이 12% 폭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약품 그런 것도 상한가 가까이 가고 상한가 갔죠 오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시장이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 부분이에요. 이 틈만 나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 저거 저런 대형주가 10%씩 하루에 상승할 수 있어? 저게 하루에 저렇게 많이 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요즘에 꿈으로만 꾸던 그 일들이 매번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떤 진짜 대세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은 매도의 신호인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어쨌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상황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이거 차트 뒤집어 놓으면 3월달 그림하고 또 똑같아지는 거죠. 3월달에 여기 3월달에 삼성 SDI인데 어땠어요? 3월달에 이렇게 장대음봉에 거래량 솟으면서 이렇게 시세를 마감했죠. 하락 시세를 장대음봉의 대량 거래로 마감했잖아요.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차트 뒤집어서 보면 이건 어때요? 장대양봉의 대량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공포 그러니까 하락의 끝하고 상승의 끝은 어쨌든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하락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공포나 이런 거 공포가 이 주된 감성이기 때문에 공포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빡 반등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승 같은 경우는 이게 은은히 이어지는 은은히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한 번에 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렇게 3월 달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빡 바로 올라갈 수는 바로 이렇게 변곡이 꺾이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저점 대비 한 2배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장대 양봉에 이런 대량 거래를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제 아무리 신고가고 여기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우리 한번 그 일단 고개를 갸우뚱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애플이고 뭐고 요즘 다 그래요. 애플이고 LG화학이고 눈만 뜨면 막 10%씩 올라가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하여튼 2011년에 제가 차화정 장세 때 막 저렇게 대형주가 막 10%씩 올라가고 하는 거를 구경하고 지금 뭐 10년 만에 다시 저런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도 기가 찼지만 지금도 기가 차네요. 한국장은 어쨌든 뭐 이런 모습이고 또 딱히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그죠? 제가 계속 나스닥을 중요하게 보고 나스닥 얘기하는 게 요즘에 이제 워낙 그 검색으로 인해 갖고 그 유입되신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했던 얘기 또 드리는 건데 그 시장은 주도주가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주도주는 뭡니까? 코스피의 주도주는 삼성전자고 지금 현재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10년째 세계 주식시장이 랠리를 해왔는데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을 끌고 온 게 뭡니까? 나스닥이죠. 나스닥하고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스닥 중에서도 FANG,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이 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시세가 끝이 나려면, 이 시장이 끝이 나려면은 이 시장의 건강 상태를 알으려면은 주도주를 보면 될 겁니다. 주도주, 미국 주식, 미국 시장이 언제 죽느냐를 봐야 되고 미국 시장의 주도주인 FANG가 언제 꺾이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한 나스닥이 꺾이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스닥 지수를 좀 그래서 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그 되게 막 여러분들 안 그래도 리플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죠. 생지옥이 따로 없고 사실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도 어쩌면은 좀 굉장히 아비규환인 상황일지도 몰라요. 하루에 막 10%씩 뭐가 움직이니까 아이고 저거 하루만 지나서 팔았으면 10%를 먹는데 아이고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쨌든 뭐 상승을 보시는 분이나 하락을 보시는 분이나 정신이 굉장히 없으신 상황이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면서 정신없는 거 하고 계좌에 마이너스 쌓이면서 걱정하고 있는 그거는 좀 다른 거죠. 아무래도 좀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이 가슴에 이제 뭐 아주 한이 막 들어차실 텐데 그런 분들 특히 오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야, 오늘 코스피 오르는 거 보고 뭐 인버스 손절할 뻔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 더 좀 냉철하게 지금 자리가 과연 손절을 할 자리인가 아니면은 뭐 추가로 뭘 생각을 해볼 자리인가 한번 좀 큰 그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논해보려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맨날 제가 이제 어쨌든 큰 얘기는 다 해서 이렇게 작은 일봉 얘기만 하고 있는데 큰 그림을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좀 보자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뭐 어떤 뭐 보조지표나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걸로 볼게요. 저기 제 HTS에선 세팅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 뷰는 그런 거 세팅이 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트레이딩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석의 기준은 일봉이 아니죠. 일봉이 아니고 이제 월봉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큰 그림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일봉 단위로 오늘 밤에 빠진다는 뭐 그런 신호는 없어요. 이제 그냥 크게 보면서 지금 이게 크게 봐야 되는 이유가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지난 10년간의 상승이 마무리되냐 마냐 어떤 경제 위기가 오냐 금융위기가 오냐 아니면 호황으로 가느냐의 어떤 진짜 중요한 변곡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봉으로 보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보셨다시피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월봉 상황인데요. 일단 뭐 기울기 같은 거 보셔야겠죠. 이거 나스닥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죠? 나스닥 시가총액이 최소 코스피의 10배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한 1600조인데 이거는 그죠? 한 곱하기 10배 정도 될 거예요. 애플 한 종목만 해도 코스피보다 크니까. 그런 대형주가 현재 지금 보시면 상승의 기울기가 2000년 IT 버블 때하고 비스무리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상승의 힘을 내포하는 그런 것들인데 일단은 뭐 기울기가 여러분들 이거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죠.
지금 자리가 어디예요? 지난 10년간 올랐던 자리, 10년간 올랐던 자리에서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다. 글쎄요.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대세 상승을 하려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최소한 여기서 이제 6개월에서 년 단위로 해서 여기서 이 매물 쏘아야 돼요. 이렇게 많이 오른 매물, 이거 여기서 최소한 어떤 박스권 이런 흐름을 보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S&P 월봉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래요. 만약에 여기가 어떤 뭐 대세 상승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긴 이런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기간 조정이 나와야 돼요.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S&P가 지난 10년간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S&P입니다. 97년부터 해서 대충 한 2009년까지 해서 10년 가까이 박스권이었죠. S&P 지수. 10년간 박스권 거치니까 이제 대세 상승이 한 번 나온 거예요. 대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이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박스권 구간과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가격의 메리트가 생기는 폭락이 나와야지만 어떤 대세 상승의 조건이 나와지는 거죠. 여기다 더해서 어떤 경제적인 호황, 기업의 실적 이런 것도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FOMC 회의를 하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나요? 네, 기준금리 못 올리죠. 기준금리 못 올린다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못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추가로 이런 시세를 또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무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그 나스닥 얘기하는 건데 또 계속 또 보자고요. 제가 뭐 보조지표 이런 거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이게 과열이라는 거를 솔직히 가장 변동성 지수를 가지고 제가 이거 현재 과열이다라고도 말씀드리는데, 사실 보조지표를 놓고도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보조지표 되게 간단하잖아요. 요거를 놓고 봐도 굉장히 사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볼린저 밴드하고 RSI하고 뭐 하나 볼까요? 뭐 이 정도 볼까요? 이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RSI 뭔지 아시죠? 어떤 상대 강도. RSI 80 넘어가면 어떤 과열이잖아요. 그죠? 80 넘어가면 과열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식책에서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RSI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월봉상 이거 얼마예요? 지금 값이. 월봉상 지금 값이 75예요. 이번 주에. 이번 달에 현재 75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버전스라고 아시죠? 뻔한 얘기예요,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보조지표도 원래 같이 올라가는 게, 고점이 높아지면서 보조지표도 같이 높아지는 게 건전한 모습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고점, RSI 고점 낮아졌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이 주식은 올라가고 있다.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고점이 여기보다 엄청나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조지표는 반도 못 따라왔다.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나면 끝이 별로 항상 좋지가 않았어요. 그죠? 아니면 최소한 이런 기간 조정이라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우리가 RSI 지금 그러니까 인버스를 손절을 하는데 이게 RSI 70, 80 구간에서 RSI를 손절하는 게 솔직히 좀 최소한 아깝진 않냐 이거죠.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인버스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RSI가 20이나 30밖에 안 됐고 40이다. 이 정도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하방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조지표 밑으로 꺾일 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보조지표 70, 8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인버스 매도하기는 저 같으면 일단 조금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것도 안 그래도 오늘 저도 이것저것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려야 되나 하면서 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다 찾아낸 건데, 한번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보통 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모든 게 다 움직이죠. 볼린저 밴드 내에서 이 주식 시장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좀 길게 봐야 되니까 나스닥 100 지수 갖다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가지고 했는데, 이 대부분 보시죠. 이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월봉인데, 월봉 안에서 전부 다 볼린저 밴드 내에서만 놀고 있잖아요. 근데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튀어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이 생기나. 이런 것들. 2000년 IT 버블 때죠. 2000년 IT 버블 때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튀어나온 적 여기 한 번 있었죠. 여기 한 번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최소한 옆으로 기었다.
최소한 옆으로 몇 개월 기었다, 그죠? 몇 개월 기었고, 그리고 IT 버블 고점에서 어떻게 됐나요? 볼린저 밴드 위로 대가리를 쳐 내미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달 조정 나오고 한 번 더 고개를 내미니까 이제 아예 그냥 추세가 꺾여버리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 위로 나오면은 사실상 주가는 이거는 좀 굉장히 오르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종목을 보든지 뭐가 됐든지 솔직히 모든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놀기 마련인데, 이렇게 타고 오르는 것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아예 튀어나와 버리면 이거는 어떤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건데, 이런 게 튀어나왔다. 2000년에 튀어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터치했죠. 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냐?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 지금 8월이죠. 8월달 월봉 어떻게 됐어요? 완전 볼린저 밴드 뚫고 나갔죠. 볼린저 밴드 뚫고 나간 상황이고,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볼린저 밴드 뚫고 나갔으면 최소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터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는 목표치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8월 초니까 아직 저 8월달 월봉이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어떤 그림이 달릴지 모르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8월달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와서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포인트는 볼린저 밴드 바깥에 완전 나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지 혼자 주가가 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한 역사가 없다는 거죠. 어떤 종목을 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 밖으로 튀어나오면 일단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죠. 근데 일단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인버스를 잡아봐도, 물론 지금 잡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떤 상승 흐름은 일봉상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봉상이나 주봉상 어떤 과열, 큰 자리에서 굉장히 큰 과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일봉상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인버스를 팔겠다는 건 솔직히 좀 너무 아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소한 인버스를 손절하고 싶으시면 어쨌든 이 볼린저 밴드 요거를 믿고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은 여기서 좀 손절을 하시든가, 어쨌든 지금 손절을 하는 거는 이 큰 단위로 봤을 때, 하루하루 단위가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차피 지금 여기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이 여기서 판다는 건 솔직히 조금 별로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상황. 지금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이 웬만한 뭐 달러 인덱스는 이런 것도 지금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지금 튀어나갔고요. 이 보세요. 이것도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튀어나갔고, RSI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들이 좀 거의 바닥권으로 와 있고, 물론 얘는 바닥권은 아닙니다. 좀 더 떨어질 여유가 있죠. 주봉상 이런 거는 보면은 거의 바닥권으로 와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상황. 골드 같은 것도 그래요. 골드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가서 아예 대가리를 내밀고 있죠. 한번 이런 것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골드에서 좀 그런 패턴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2011년에 이렇게 잘 오르던 놈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머리를 많이 내미니까 장대 음봉 맞고 한동안 힘들었다라는 거. 여기서도 2008년에도 장대 양봉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머리를 2달 동안 디비니까 한동안 힘들었다. 이런 것들. 여기도 볼린저 밴드 밖으로 아예 저기 봉이 튀어나오니까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볼린저 밴드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자체는 어떤 중요한 매도의 사인이 아닐까 싶어요. 좀 제법 확률 높은. 더군다나 이거 월봉 단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확률이 좀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때도 그랬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머리를 디미니까 이렇게 몇 달 동안 최소 기간 조정은 나왔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자산군들이 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이래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월봉인데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머리를 디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어. 원래 시장이 정상적이려면 안전자산, 뭐 위험자산 구분이 되고, 실적이 좋은 회사는 오르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떨어지고, 이런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이건 채권이건 금이건 오일이건 굴이건 다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이 별로 건전하지 못하고 좀 비정상이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좀 사실 제가 평상시에 보조 지표는 잘 안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저런 지표들의 어떤 좀 그 적중률은 낮다고 봐서 잘 안 보는데,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워낙 그 10년 단위로 오는 큰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월봉 단위로 보면은 저런 보조 지표들의 어떤 신뢰도가 좀 높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 것들, 오늘 제가 낮 동안 보고 느낀 것들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마음 편하라고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고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라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영상 한번 올려드리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